경매로 인해서 내가 어떤 성과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 예를 들면 난 내가 최고여야 되고 내가 제일 많이 받아가야 되고 이 욕심이 막 이게 있어가지고 막 이거 다 내 거야 막 이러고 막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 친구들도 기회를 줘야겠다. 이 친구들한테 기회를 주고 이 친구들을 발전시키고 성과를 올리게 해서 재밌게 시너지 나게 하는 회사가 돼야지 나도 더 편해지고 얘네들이 못하는 거를 내가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이런 게 생기니까 오히려 더 받아가는 게 더 많아지더라고요. 오히려 굉장히 모순적인 거네. 그래, 사실 작년에 너가 수업 듣기 전에 그 몇 개월 전쯤에 너가 물어봤던 것 같아. 그때가 내가 회사에서 제일 각광받을 때야. 와, 저거 해왔어? 저거 해왔어? 이거 됐어? 이 업체를 어떻게 따왔어? 와, 이럴 때였어. 실적이 되게 좋았구나. 근데 오히려 그 순간에 나는 더 사람이 불안하고. 아이러니하게 와,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오히려 그런데 이 수업을 들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진짜 한 주 한 주 들을 때마다 사실 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재밌었어. 일단 재밌었고 뭔가 새로운 거를 한다라는 게 재밌었고 이제 일주일 전에 준비를 하면서 그 아침에 일찍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그 아침에 종로까지 올 때 기분이 되게 좋았어. 지금도 그 기분이 잊혀지지가 않아. 그 아침에 뭐 처갓집에서 올 때도 있었고 집에서도 올 때도 있었는데 그 아침 공기 마시면서 종로에 수업 들으러 오는 그 당시에 그 기분이 되게 좋았어.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더 에너지가 생기고 활발해지더라고. 내가 느끼기에는 희망적인 부분도 하나 생겼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언젠가 지금 이거 꼭 아니더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생길 수 있겠구나. 직장이 아니라 직업, 업이 내가 하나 또 생길 수가 있겠구나. 회사에서는 지금까지도 사실 너가 성과가 되게 좋잖아. 근데 그건 어쨌든 회사의 직원으로서 내가 하는 업무다 보니까 계속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대표님에 대한 영향권 아래에 있다 보니까 약간 휘둘리는 부분도 있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도 조금 드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너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랑 경매에서 하는 일이랑 큰 차이는 별로 없다는 생각까지도 좀 들거든. 속성도 되게 비슷한 것 같고 사람 상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내가 리스크를 안고 하는 부분이지만 성과에 대해서도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정년이나 그만둬야 된다 그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멀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편안함이 또 온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 그치. 그런 게 이제 성과가 또 나오면서 마음가짐이 좀 되게 달라졌지. 맨날 이해를 못했어. 예전에 너 영상 보면은 삼성 다니는 여자분 뭐 누구분 하면은 월세가 생기니까 직장 생활이 오히려 편해지고 더 그랬다. 뭔 소리야 이게? 말이 돼? 그렇지. 근데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 내 마음이 조금 더 나아진 게 난 항상 등치는 이렇게 크지만 원래 이런 사람은 안 그러는데 내가 좀 센치한 편이거든.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야. 영업을 할 때 진짜 날카롭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업무적으로 안 만난 게 다행이다. 야. 나를 봐주고 나를 믿어줘서 이 거래처가 됐는데 그 사람들한테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있어서 뭔가 하나가 발주나서 완벽하게 될 때까지 굉장히 예민했어. 어느 순간 그 얘기 들어서 후배분들이 내 눈치를 본다 그러더라고. 그런 스타일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예민한 사람이구나. 그렇지.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애도 태어났고 경매로 인해서 내가 어떤 성과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 예를 들면 난 내가 최고여야 되고 내가 제일 많이 받아가야 되고 이 욕심이 막 이게 있어가지고 막 이거 다 내 거야 막 이러고 막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 친구들도 기회를 줘야겠다. 이 친구들한테 기회를 주고 이 친구들을 발전시키고 성과를 올리게 해서 재밌게 시너지 나게 하는 회사가 돼야지 나도 더 편해지고 큰 역할이나 얘네들이 못하는 거를 내가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이런 게 생기니까 오히려 더 받아가는 게 더 많아지더라고요. 오히려 굉장히 모순적인 거네. 경매를 하기 전에는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내가 더 갖고 가야지. 그치. 내가 실적을 채워야지. 다 내 거야. 이거 다 내 거야. 이거는 욕심쟁이죠. 그치. 스크루지. 오히려 지금은 경매에 또 힘쓰다 보니까 작은 부분에 대해서 동료분들한테 하나씩 자의반 타의반을 나눠주게 된 거네. 다 내려놓진 않았지만 당연하지. 근데 앞으로는 이제 더 내려놓을 생각이에요. 그 내려놓는다는 게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나중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범위와 퍼센티지를 더 내려놓을 생각이거든. 근데 그러니까 내 성과를 후배들한테 좀 나눠준 거잖아. 당연하지. 너가 노력해서 어쩌면 갖고 온 건데 내가 취할 수도 있는 건데 나눠주게 된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오히려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돌아서 결국에 네 실적과 성과가 더 좋아졌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회사에서도 더 인정받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나는 그 부분이 되게 공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수업할 때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었어. 하다 보면은 가수로 하는 건 아니니까 소수로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것들이나 세세한 것까지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될 수밖에 없잖아. 이건 인원이 단순히 적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런 시행착오가 좀 있었거든. 내가 어쨌든 이렇게 알려주잖아.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최대한 전달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보는 거랑 내가 보는 거가 당연히 막 엄청나게 많지 않잖아. 그게 점점 좁아지는 거잖아. 이걸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도 분명히 있었거든. 보는 방법에 대해 기본 틀은 전달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 너가 이걸 하고 싶다고 예를 들어 얘기를 해. 그러면 나도 마음이 불편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하고 싶었던 건데. 그런 게 당연히 있을 거 아니야. 나도. 그렇지. 그럼 그렇지, 거기서 사람이니까. 되게 갈등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요새는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좀 내려놨으니까. 전에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 내가 어쨌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앞으로 계속 벌어질 거잖아. 맞아. 그럼 내가 이거를 내가 다 할 수는 없겠구나. 그러면 일정 부분은 내려놔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욕심을 좀 덜 부린 거지. 안 부렸다기보다. 그랬더니 나는 이제 다른 물건들을 조금 더 어려운 물건들을 좀 보게 되기 시작한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그러면은 교육생분들하고도 안 겹치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다 보니까 내 나름의 실력도 조금 더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고 그 물건을 이제 좋은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또 체득하게 되잖아. 그거를 또 내가 수업에서 알려주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선순환이 된다는 생각이 요새 되게 많이 드는 거야. 그게 어쩌면 너가 경험한 일들이랑 내가 최근에 경험한 일들이 좀 비슷하게 접목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 너가 그 어려운 거를 알게 된 시점에 와서 들었어야 됐는데. 아니 근데 아까 말한 거에서 수업이 기본 틀은 다 똑같은데 내용은 다 다르거든. 최근에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전달을 하는 거니까 다 똑같다고 난 생각은 하거든. 어쩌면 너 할 때 근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전에는 그것도 얘기를 안 했던 것 같고 지금 시기에 맞게끔 하는 것 같아. 뭐 지난 3월에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이 아예 풀려버렸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또 하는 거지. 물건을 보는 게 더 늘어났다기보다 그때 기준에서 금융 규제랑 아니면 부동산 분위기랑 지금 분위기랑 분명히 달라지니까 경험이 더 늘었네 안 늘었네랑은 좀 다른 부분이 아닐까 싶어. 네, 방금 전에 얘기한 걸 좀 적어놨습니다. 임대사업자 대출 그거 공식은 내가 이따가 알려줄 거니까 사실 똑같아. 네가 하던 거랑. 거기서 너는 낙찰 받은 경험이랑 임대 명도 다 해봤으니까 거기서 이제 달라질 건 뭐냐면 숫자만 바꾸면 되는 거야. 거기서 아예 뭐 180도 달라지는 건 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나도 물론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고. 그럼 나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또 있는데. 네,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작년에 우리 만났을 때는 그때 전세로 거주. 오피스텔 투룸짜리 전세로 살고 있었지. 근데 왜 그때까지는 집을 사지 않았던 그것도 큰 마음을 먹고 했다고 생각도 좀 들거든. 그렇지. 청약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실 청약을 넣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씩 넣고 있었고 두 번째는 사실 이 나라가 망할 줄 알았어. 그래서 그런 집을 생각도 살 필요가 있나? 굳이 그렇게 얽매여서 살 필요가 있을까? 사람이.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렇지. 있었던 사람이